네,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접한 뉴스일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일부터 엿새 동안의 일정으로 동남아를 순방을 합니다. 대통령이 외국을 방문할 때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이 늘 함께 전용기를 타고 가서 현지에서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쓰죠. 방송 뉴스 같은 경우는 또 현지에서 직접 리포트를 하고 스탠딩이라고 하죠. 기자들이 현장에 갔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 꼭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MBC 기자들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때 대통령 전용기에 타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대통령실이 어젯밤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후폭풍이 상당합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수현 전 수석은 뭐 당연히 비판하시겠죠? 예, 뭐 그래야 되겠죠. 비판에 놓은 거는 뭡니까?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국민의 목소리라고 하는 것, 그 일반적인 철학이 당연히 비판에 놓은 거죠. 지금까지 그 해외 순방을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보여주실 중요한 본인의 정책 방향과 그다음 국익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기회, 모멘텀으로 삼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취임해서 그 해외 순방 갈 때마다 본질은 어디 가고 다른 일들이 계속 그것을 덮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번 그 G20과 아세안에 정말 좋은 성과를 거두고 오셔서 본인에게도 좀 모멘텀을 만들고 우리 국민에게도 좀 희망을 주는, 안정감을 주면서 이런 기회가 되기를 바랐는데 이것은 아예 출발 전부터 지금 이런 문제가 터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언론을 바라보는 대통령실의 철학의 부재의 문제이고요. 앞으로 이런 식이라면 결과적으로 국민과 소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부에 가장 필요한 것이 제가 볼 때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 국민과 소통하는 것인데 지금 그런 언론을 딱 차단하고 어떻게 이 국민의 신뢰, 지지율을 높일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일인가요? 예, 윤석열 대통령 오늘 오랜만에 출근길 질문 대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당연히 기자들이 MBC를 전용기에 태우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 생각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았겠습니까? 내일부터 아세안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를 참석하기 위해 다음 주 수요일까지 순방을 떠나게 됩니다.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와 그 유가족, 아직도 그 충격과 슬픔에서 힘들어하시는 국민을 두고 이런 외교 순방 행사에 참석을 해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워낙 우리 국민들의 경제 통상 활동과 그 이익이 걸려 있는 중요한 행사라 하여튼 힘들지만 어쨌든 이 순방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배제하면서 논란이 벌이는데 대통령님 입장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대통령이 국민이 이 많은 그 국민들의 그 세금을 써가며 이런 해외 순방을 하는 것은 그것이 중요한 그 국익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자 여러분께도 이런 외교 안보 이슈에 관해서 그 취재 편의를 제공해 온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순방은 국민의 많은 세금을 써가면서 다른 나라를 방문하는 것은 국익이 걸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외교 관련 취재 편이 그래서 제공해 왔던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달라. 김근식 교수는 이해가 잘 되십니까? 일단 MBC 그 기자분에 대한 이제 그 전용기 배제 논란이 처음 발단은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그 미국 순방길에 나타났던 이른바 날리면과 바이든 발언의 이제 논란이 시작이었었는데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좀 그 남아있는 앙금이 결국은 저런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과연 민주주의의 또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해야 하는 온당한 결정인지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당시에 MBC에 이 바이든이라고 확증 편향이 될 수 있게 자막을 넣어서 했던 것은 분명히 실수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그런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카메라에 돌아가는 이야기가 들리면 이걸 사실은 취재원인 대통령한테 확인을 해보는 게 취재의 절차 중에 기본 아니겠습니까? 확인을 해보지 않고 그렇게 편향적으로 들은 내용을 자막에 넣어서 바로 올렸기 때문에 그렇게 듣는 사람이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뭐 다 설명이 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걸 나중에 본인이 바이든이 아니라고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해명한 적은 없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말한 사람의 본질적인 취재원에 대한 취재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편향적 자막을 넣었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MBC 항의 방문도 했고 심지어는 제가 알기로는 고발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고발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러면 저는 그걸로 일단락에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그 사건에 대해서는 고발이 됐기 때문에 그럼 수사를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에 대한 만약에 앙금이 남아 있어서 이번에 정상회담 가는 데는 순방을 가는 데는 MBC는 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다면 저는 그건 조금 저도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기사를 보니까 국민의힘 안에서도 뭐 이번 대통령실의 결정이 왜 저렇게 나왔는지는 이해할 수 있고 이건 언론 통제가 아니다. 뭐 MBC 출신인 배현진 의원도 MBC는 자산이 많은 회사니까 아주 좋은 비행기 티켓 끊어서 MBC 기자들이 가서 취재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통령실의 조치가 좀 좀스럽고 치사하게 보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해는 되지만 저게 이제 대통령실에서 해야 할 수 있는 바람직한 모습인가에 대해서는 한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정치라는 것이 자기가 화가 나고 불편하고 기분이 나쁘다 하더라도 그걸 그대로 표출하는 것이 과연 정치의 정상적인 모습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분 나쁘고 화가 나지만 끌어안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이 정치의 옳은 방향인지는 국민들이 아실 거라고 보고요. 물론 MBC가 분명히 잘못을 했고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가 있죠. 그러면 그것을 이런 식으로 푸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다른 방법으로 푸는 게 맞는 것인지 고발 조치까지 해놓은 상황인데 제가 그때도 MBC에 대해서 고발 조치하고 우리 당의 소속 국회의원들이 MBC 항의 방문할 때도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되지만 그렇지 하지 않고 그냥 국민들의 선택에 국민들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저는 민주주의에서는 승리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아시지만 저의 주관적인 판단입니다만 MBC의 그동안의 정치 편향적인 보도 성향 때문에 시청률이 낮아지고 있는 건 분명히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그건 국민들이 판단하고 있거든요. 주영진 뉴스브리핑 봅니다만 MBC는 잘 안 보는 게 제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 국민들이 판단하는 소비자들이 알아서 하는 것인데 그걸 굳이 가서 항의 방문하고 고발까지 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취재까지 제한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판단을 못 믿어 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거는 대통령의 미국 뉴욕 발언 그 사실 정확하게 무슨 내용을 발언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다 드러났다고 좀 봐야 되는 겁니까?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다. 여전히 우리가 안개 속에서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는지는 잘 모르는 상황이다. 어떻게 보세요? 전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는 저는 대통령실의 해명이 저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 발언의 맥락이 있잖아요. 그 올라가서 단상에 1억 불 우리가 주기로 약속을 하고 내려온 마당에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대통령 본인이 어떤 맥락에서 그 긴 센텐스 한 문장을 했는지는 기억이 날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자기가 본인이 어떤 맥락에서 했다는 것은 충분히 기억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아니고 날리면이라고 했다는 것이 저는 대통령의 저는 해명이 정확히 전 맞다고 보고요. 다만 그와 관련해서 비속어 발언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예. 비속어 발언은 지금까지도 이제 대통령실이나 대통령 본인이 해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억이 안 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입에 익숙한 말에 익숙한 단어를 쓰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어요.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박세현 전 수석은 어떻게 사실관계가 분명히 됐다, 해명됐다 이렇게 보십니까? 예, 그것은 이미 뭐 여러 여론조사에서 드러났듯이 국민은 그렇게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국민 판단은 끝난 것인데, 자, 그 문제보다는 지금 그 MBC 그 취재 제한을 한 이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이런 시각은 저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뭐 김익식 교수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왜 대통령실이 그렇게 했는지 이해는 되지만
이해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대통령의 그 미국 순방 시 했던 그 발언, 그것이 마치 사실이 아닌데도 사실인 것처럼 MBC가 보도를 해서 대통령실이 화가 나고 앙금이 남아있는 것이 이해가 된다는 그런 식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해가 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안타깝다라고 하는 식의 표현은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본인의 한 발언에 대해서 왜 바이든 날리면 그건 정확히 기억나고 앞에 한 비속어는 기억이 안 납니까? 같은 한 문장인데 결과적으로 선택적으로 자기에게 더 불리한 것은 기억 못한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말에 대한 진상규명을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올바른 겁니까?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도 좋습니다.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국민의 판단이 끝났다고 하고 그 뭐 논쟁의 대상이 아니니까요. 다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를 이렇게 처리하는 것, 저는 이것이 제가 물론 국민소통수석으로서 언론 관계를 했습니다만 적어도 문재인 정부도 언론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만족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일은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고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조선시대 그 왕정시대에도 임금들이 언론을 막으면 그 임금의 시대가 치세가 불안정하고 결과적으로는 다른 어떤 정치적 변혁으로 이어지는 그런 역사적 교훈들을 많이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도대체 이번 일에 대해서 누가 이런 건의를 했고 아마 대통령께서 도어 스태핑 때 말씀하신 걸 보면 충분하게 대통령과 저는 이 문제를 상의해서 결정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도대체 대통령께서 그런 앙금이 남아 있었다면 하더라도 참모들이 이 문제를 그렇게 하시지 않도록 충분하게 대통령의 심기를 누그러뜨리고 설득하고 했어야 될 문제인데 어떻게 결론이 대통령실에서 함께 상의한 결론이 이렇게 났는지를 잘 모르겠고 그러나 지금 오늘 보니까 이제 다른 동행 취재 기자들이나 언론에서 이것을 공동 대응하겠다라고 지금 나오면서 후폭풍이 커질 것 같지 않습니까? 네. 하여튼 이 문제는 원론적이고 철학적으로 저는 아주 잘못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꼭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정치권에서 당연히 이 문제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많은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는데요.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오늘 오전에 상당히 뜨거운 설전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 장면부터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타는 전용기는요. 취재 편의의 대상이 아니고 사실은 여기도 취재 현장입니다. 특정 언론사에 대해서 취재 현장을 아니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아 그리고 나서 이건 이야기하시면 되잖아요. 아니 왜 끼어들어요? 의사 진행반은 오늘은 예산 관련입니다. 갑자기 그 언론에 난 걸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 의사 진행 당초에 우리가 목적으로 의사 진행 발언과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판단은 뭐 위원장이 하시겠지만 위원장님도 너무 한쪽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쪽으로 판단할지 두 쪽으로 판단할지는 듣기 전에 어떻게 그걸 또 판단합니까? 방송에 관련된 것은 어떠한 것도 저는 논의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 전용기 그 공간에는 들어오지 말라 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MBC를 대하는 대통령실의 행위를 보면 보다 이런 무도한 정권은 처음 봅니다. 이 언론 탄압을 대놓고 하는 행위고요. 또 정권의 나팔수로 길들이겠다는 굉장히 비열한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편파와 왜곡 방송을 일삼는 MBC를 두고 그것이 언론이라고 칭하는 것 자체가 저는 부끄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최근에 MBC 보도 행태를 보면서 과연 MBC를 언론으로 규정하는 것이 맞냐? MBC에 대해서 대통령 전용기에 못하게 한 것은 이런 주장을 하든 저런 주장을 하든 어쨌든 MBC의 취재 활동에 방해가 되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MBC로서는 대통령 전용기 그 공간에서 기자간담회 이런 데 만약에 한다면 참여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언론 자유의 침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편파 왜곡 방송 일삼는 MBC 언론이라고 칭하는 것 자체가 저는 부끄럽다고 생각한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 MBC를 대하는 대통령실을 보면
이런 무도한 정권은 처음 본다. 정권의 나팔수로 길들이겠다는 굉장히 비열한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자, 그러면 지도부, 각 정당의 지도부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요. 한국일보 기자 출신입니다. 기자 출신인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어떤 생각을 이야기했을까요? 기자 출신이시니까 어제 MBC 보도, MBC 이제 순방기에 탑승 안 하는 것 입장이 나왔잖아요. 그에 대해서 어떤 생각하시는지 기자들, 언론인에게도 책임 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그거는 다른 언론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론 통제라는 비판이 있는데 이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언론 통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정부에서는 기자실을 대못질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게 언론 탄압이고 통제인 거예요. 퇴장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청와대 출입을 막은 적도 있었고 노무현 정부 때는 기자실 대못질했다. 그런 게 언론 통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홍준표 대구시장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는데 취재의 자유가 있다면 취재 거부의 자유도 있다. 이런 주장을 폈네요. 경남지사 시절 나는 모 방송사를 1년 이상 도청기자실 부스를 빼버리고 취재 거부를 한 일이 있다. 당대표 시절에는 성희롱 허위 보도를 하고도 정정 보도를 하지 않은 모 종편 채널에 대해서 당사에 설치된 부스를 빼고 당사 출입 금지 조치를 취하면서 취재 거부를 한 적이 있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조치 문제없다 이런 생각을 얘기한 거고요. 야당 지도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민주당, 정의당 이야기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국제 외교 무대에서 자신이 비속어를 내뱉어 편기 풍파를 일으켰으면서도 반성은커녕 순방 전용기에 보도 언론사의 탑승을 치졸하게 불허하는 뒤끝 장렬 소인배 같은 보복 행위마저 이어갑니다. 누가 봐도 이번 대통령실의 조치는 MBC가 뉴욕 순방 시 대통령이 행한 비속어를 그대로 보도한 데 대한 치졸한 보복 행정이자 언론 탄압입니다. 자꾸 왜 이러십니까? 이번 조치는 해외 순방 때마다 발생하는 여러 잡음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언론 탄압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이 그토록 불안한 것입니까? 자, 쭉 얘기 들어보셨어요. 김근식 교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근식 교수님의 명확한 어떤 생각, 입장 이런 거 어떤 겁니까? 우리 정진석 비대위원장이랑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이렇게 그 대통령실 입장을 옹호를 하니까 같은 소속 당협위원장입니다만 저도 좀 부담스럽습니다만 저는 좀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당 지도부는 뭐 그렇게 대통령실의 입장을 옹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대통령실만 쳐다보고 대통령의 결정만 쳐다보고 간다면 국민의힘이 무슨 민주정당이 되겠습니까? 저는 아닌 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한 말씀 중에 저는 조금 납득이 안 되는 게 과거 DJ 때 그랬고 노무현 때 그랬다. 우리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조국 사태 보면서 우리가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비판할 때 가장 많이 우리가 비판할 때 그거 아닙니까? 옛날 남 탓하지 마라라고 했습니다. 그걸 똑같이 우리에게 지금 겨냥해서 돌아온 부메랑으로 한다면 무슨 말씀을 하겠습니까? 지난 정부에 이랬으니까 너희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는 가장 제가 볼 때 좀 하수의 변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이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공기지 않습니까? 공기. 제4부라고 불릴 정도의 공기인데 이 언론이라고 하는 공적 기관에 대해서 권력 입장에서 또는 정권 입장에서 기분 나쁘거나 부담스럽거나 짜증나거나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론을 너그럽게 포용하고 끌어안고 같이 해주는 것이 과연 국민들에게 평가를 더 받을까요? 아니면 MBC 그때 자막 조작했으니까 자막 조작한 건 제가 분명히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은 그 사건이고 자막 조작했으니까 이번에는 못 데려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을 일일까요? 저는 그 부분은 정말 판단을 했을 때 정무적으로도 또 대통령의 지지율의 입장에서도 도움이 안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홍준표 지사도 또 나서서 과거 경남지사 때 뭐 부스를 빼고 했다고 말씀하시고 취재의 자유가 있다면 취재 거부의 자유가 있다고 하시는데 저는 조금 심소봉도해서 말씀드리면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나는 게
공산주의 헌법에 그게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반종교의 자유도 있다고 공산주의 헌법이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예. 어떻게 민주주의 언론 중시의 사회에서 취재의 자유가 있는데 취재 거부의 자유가 있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십니까? 정말 우리 당으로서는 좀 돌이켜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박수현 전 수석은 뭐 언론과의 접촉 최전선에 있지 않았습니까? 예. 문재인 정부 사실 생각해 보면 비판 많이 받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예. 문재인 정부 첫 대변인도 했고 마지막 이제 국민 소통도 했지 않습니까? 사실 대변인이나 국민소통수석은 매일매일 스트레스 홍수 속에 살죠. 그래도 제가 자부하는 것은 아마 문재인 정부를 전혀 막 침수봉대해서 너무나 비판을 한 그런 기사를 이렇게 보면 이건 비판이 수위를 넘어서 언론이 공격한다는 느낌을 가질 때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기사를 쓴 기자나 언론사에게 대변인 국민소통수석할 때 전화를 걸어서 이게 뭐냐라고 항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기억이. 그러면서도 오히려 그 언론사 기자들이 거꾸로 아니 대변인님 내가 이런 기사를 썼는데 왜 그렇게 전화 한 통 안 하냐라고 오히려 기자님들이 저한테 묻기도 한 경험이 있어요. 아니 저라고 화가 안 나겠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의 소통수석실이라고 저런 화가 안 나겠습니까? 그래도 굳게 참고 또 인내하면서 또 소통을 더 강화하려고 노력했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론의 기사는 바로 국민의 목소리다라고 하는 그런 폭넓은 어떤 언론 철학을 실천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저희들이라고 다 완벽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좀 더 나아지려고 함께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데 이번 이 조치는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바로 이 조치의 발단이 되었던 그런 비속어 논란을 보도한 MBC에 대한 보복이라고 보는데 그런 비속어 논란이 그럼 사실이 아니란 말입니까? 결국 그것까지도 지금 포함하고 있는 말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평지풍파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이런 것은 하지 않고 오히려 자꾸 다른 것으로 들린다든가 국민들은 왜 우리 청력검사하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께서는 앞으로 일을 더 잘해라 라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자꾸 말씀하라고 하는데 자꾸 왜 윤석열 정부를 이렇게 과거로 자꾸 돌아가려고 합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언론을 대하는 기본 철학에도 맞지 않고 이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지율을 올려서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데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왜 못 하시는지 참 답답합니다. 예, 대통령실에 MBC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 전용기 탑승 거부, 불허 관련해서 언론단체들도 자신들의 생각을 밝히고 있어요. 공동으로 연대해서 성명을 발표했고 오늘 오후에는 대통령실 앞에 찾아가서 기자회견도 한다고 하는데 말이죠. 대통령실이 권력 비판을 이유로 특정 언론사에 대해서 취재 제한과 전용기 탑승을 거부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언론 탄압이자 폭력이며 헌법이 규정한 언론 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다. 대통령 전용기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며 취재 비용은 각 언론사가 자비로 부담한다. 마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개인 윤석열의 사유재산 이용에 시혜를 베푸는 것으로 착각하는 대통령실의 시대착오적인 인식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헌법적이고 반역사적인 취재 제한 조치를 즉시 취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또한 이번 취재 제한 조치에 책임 있는 대통령실 관계자는 즉각 파면 조치하라. 자, 언론단체들 언론노조나 방송기자연합회, 기자협회 이런 언론단체들은 이번 대통령실의 MBC 출입기자 전용기 탑승 거부를 명백한 언론 자유에 대한 탄압이다, 훼손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조금 전에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 현재 어떻게 할 것인가 공동 대응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 대응을 하는데 어떻게 공동 대응할 것인지 그 방안을 지금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이 논의하고 있는 중이다. 여기까지는 확인이 됐습니다.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의 성명이 그 방침이 어떤 내용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또 후폭풍이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당장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은 내일부터 시작된단 말이죠.
내일 떠나는데 만약에 출입기자단 또 대통령 그 전용기를 같이 타시는 이 언론 기자단 분들이 공동 대응을 하면서 취재 거부를 한다는 경우가 이제 최악의 경우가 되겠죠. 저는 그런 집단 행동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건 정말 국익에 관해서 큰 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 중차대한 해외 순방길을 떠나는데 이 문제로 인해서 대통령 출입 기자단이 취재를 거부해서 혼자 가는 일이 생긴다면 그게 얼마나 국가적으로 말이 안 되겠습니까? 저는 기자단 분들도 좀 그 화가 나더라도 그런 식의 집단 행동을 안 해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지금 하루 정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소통수석이 해야 되는 게 국민홍보수석이 해야 되는 게 지금 이런 시기 아니겠습니까? 김은혜 수석이 국회 상임위 기관에 그런 그 부적절한 그 낙서하지 마시고 지금 오늘 같은 날 불이 나게 뛰어다니셔서 그 출입기자단 분들하고 대화하셔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그리고 이 문제가 최악의 상태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대통령과도 좀 조율을 하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하루 정도 정말 우리 김은혜 수석은 발로 뛰어다니면서 양쪽을 조율하면서 이 문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MBC의 바이든과 난리면이라고 하는 악의적인 확증 편향 보도는 분명히 저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미 고발 조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법의 영역에 맡겨두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치졸하게 보복한다는 인상을 가지고 오늘 전용기의 탑승을 거부했다고 생각이 되는 건 대통령실로서는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판단은 국민들이 합니다. 국민들이 판단하도록 내버려 두고 오히려 너그럽게 오히려 포용하고 오히려 끌어안고 언론이라는 것은 행정부와 또는 정치인과 공직자들을 감시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정치인 그리고 정부, 공직자는 언론 앞에 불편한 관계 또는 껄끄러운 관계가 있더라도 그걸 감내해야 되는 것이 숙명입니다. 저는 그 부분이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데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대통령께서나 대통령실에서도 제발 대통령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좀 설득을 하고 토론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좀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만들겠다. 징벌적인 손해배상제도 도입하겠다. 허위, 왜곡, 가짜뉴스에 대응한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국민의 비판을 받았고 결국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했었죠. 그때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도 상당히 강하게 비판했던 기억이 나고요. 문재인 정부 때도 이런 허위 뉴스다, 가짜 뉴스다, 왜곡 보도다라고 하면서 법적 대응을 참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중앙일보 칼럼에 대해서도 그렇게 청와대에서도 대응했었고 그런 대응을 최대한 자제하려고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언론중재법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이제 국민 여론조사를 보면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찬성하는 여론들이 굉장히 높았다가 지금 언론인들이 조직적인 반발과 뭐 이런 뉴스들 그다음에 국제기자협회까지 동원된 참여한 그런 여러 가지 성명도 발표하고 이러면서 국민들께서 이건 아직 아닌가라고 하면서 그 높았던 국민의 지지 여론이 쭉 떨어져서 결과적으로 역전이 되었어요. 그럴 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은 그 정무수석을 통해서 그걸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에게 정말 종합적으로 의견을 잘 들어서 왜 이렇게 언론이 반발하고 있는 요소는 없는지 그걸 듣도록 종합적으로 듣도록 그렇게 하고 풀었던 적이 있거든요. 오늘 아마 윤석열 대통령께서 출근길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미 이 문제를 규정을 해놓으신 거기 때문에 우리 김 교수 말씀대로 김은혜 홍보수석이 아무리 뛰어도 대통령 생각을 바꾸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기자단에서 어떤 대응이 나올 거냐. 아까 제가 김 교수 말씀하신 대로 취재 거부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번에 한미일 뭐 공동회담이라든가 한미 정상회담 등 이런 것들이 중요한 취재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고 모양도 바람직하지는 않죠. 그러나 적어도 이런 입장을 낼 가능성을 전 추측을 해보는데 아마 이 MBC 이 취재 탑승 거부 이 문제를 철회하고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뭐 사과를 하라든가 이런 정도의 어떤 공동 대응 방안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적어도 기자단이 취재 거부 방안을 선택하지 않고 그런 정도의 방안을 선택한다면 대통령실이 정말 그 정도는 응해서 이 문제가 원활한 출발이 돼서 갈 수 있도록 그 정도 조율이 반드시 돼야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가 문재인 정부의 언론과 관련한 대응에 상당히 비판적인 기사, 칼럼을 게재했던 적이 있고요. 그 기사를 찾아보다 보면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가 세종대왕의 이야기를 인용을 해서 당시 문재인 정부의 대언론관을
비판하는 그런 기사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그 생각이 났는데요. 세종 7년 1425년 12월에 세종대왕이 신하들과 했던 이야기 한번 찾아봤습니다. 나는 고결하지도 나란 일을 잘하지도 못합니다. 하늘의 뜻에 어긋난 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내 결점을 열심히 찾아내서 나로 하여금 그 꾸짖음에 답하게 신하들께서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왕권을 가졌던 조선 왕조의 세종대왕도 신하들에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결점을 지적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이 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시장이 숨쉬고 있던 것은 언제나 번영과 풍요가 꽃피었습니다.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 바로 자유의 확대입니다. 누가 얘기한 것인지 여러분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저는 이 법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언론의 자유는 헌법상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언론이 권력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언론을 감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정부의 부패 완판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자 헌법상의 주요 가치입니다. 문재인 정권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비리가 있기에 무엇이 그렇게 무섭기에 언론의 재갈을 물리고자 합니까? 예,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취임사 그리고 후보 시절에 했던 이야기고요.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과 관련해서 한 이야기가 무엇이 있나 열심히 찾아봤는데요. 한 부분을 찾아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야기 여러분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한 이야기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부터 앞으로 더욱 분골쇄신하겠습니다. 기자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지난해 관훈 토론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정확한 문제의식을 지닌 분들이 언론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앞에 자주 서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질문받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언론과의 소통이 궁극적으로 국민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심을 가장 정확하게 읽는 언론 가까이에서 재언도 쓴소리도 잘 경청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야기, 이번 MBC 대통령 전용기 탑승 거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냐? 아니다. 언론 통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냐? 그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몫이고요. 오늘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꼭 6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윤석열 정부가 보여줬던 모습, 국민들은 깊이 생각하고 점점 마음속에 윤석열 정부는 이런 정부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점점 다져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가가 축적이 되면 다음 총선 때 그 표심이 드러나게 되겠지요.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누구보다도 그러한 상황인 것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다음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왕의 이야기는 지금 들어도 참 그죠? 마치 지금 시절에 정치적 지도자가 하는 이야기다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저런 이야기하는 지도자가 사실 많지 않아요. 그렇죠? 조선시대가 특히나 이제 삼사라고 그래서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에서 이제 언관들이 가장 열심히 왕한테 진언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던 신하들의 사실 전성기였죠. 물론 이제 저기도 하나 전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점을 지적해달라는 것, 쓴소리 해달라는 것이지 가짜 뉴스를 해달라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은 또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자는 언론에 대해서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맞죠. 제가 찾아봤는데 세종대왕은 늘 신하들이 비판을 할 때도 일단 그렇게 대답했대요. 너의 말이 아름답다. 그대의 말이 참 아름답소. 그리고 하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실제로 조선시대의 왕의 일거수일투족과 모든 말을 기록하는 사관이 우리는 기록만 하는 사관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기록에 또 다른 사관이 또 있었습니다. 그것은 말을 글로 기록하는 사관과 임금의 얼굴 표정, 땀 흘리는 것까지
지금 예를 들면 동영상이죠. 동영상으로 보듯이 그 상황을 기록하는 사관이 또 있었어요. 그만큼 기록을 중요시하고 기록 앞에서 언론 앞에서 임금은 사실은 모든 것을 낮춘 자세로 또 당당하게 때로는 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관을 그렇게 말을 기록하는 사관과 임금의 표정까지 또 기록하는 사관을 2명씩이나 둔 그런 어떤 언론,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런 것이죠. 그런 뜻을 다시 한번 살리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네, 세종대왕 이야기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세종대왕의 1425년 12월 세종 7년 재임 초기입니다. 초기에 신하들에게 나는 고결하지도 나란 일을 잘하지도 못합니다. 하늘의 뜻에 어긋난 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내 결점을 열심히 찾아내서 나로 하여금 그 꾸짖음에 대답하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에도 울림이 있는 세종대왕의 이야기였고요. 자, 윤석열 대통령 오늘 출근길 질문과 대답에서 하나 더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 강성규 시민사회 수석,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쫓겨났죠. 웃기고 있네 이 메모지 썼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질문했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웃기고 있는 논란은 참모진의 자질을 의식한다는 평가가 좀 큰데요. 공직기관 확립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실 의향이 그래서 국회 출석한 정부 위원들과 관련해가지고 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다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많은 일들이 과거 정부에서도 있지 않았느냐 이런 예를 들면서 그런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해달라. 야당에서는 파면 조치를 요구했습니다만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생각이 없다. 이해를 해달라.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들어온 뉴스를 보면 장제원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친윤 의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당이 왜 이렇게 매가리가 없느냐, 장관 하나 지켜주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다. 장제원 의원 내가 일일이 다 확인해 봤더니 그거 가짜 뉴스다. 그런 거 있다고 한 사람이 없더라. 가짜 뉴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김은혜 강승규 수석 메모와 관련해서 장제원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솔직히 말하면 필담 가지고 2번을 세워서 사과시켰다. 벌을 2번 준 거다. 대통령의 수석 참모지 않나. 그래놓고 퇴장을 시킨다는 게 예전 문재인 정부 때 강기정 수석이나 추미애 장관 우리한테 소설 쓰시네 이랬어. 사과했어. 퇴장했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느냐. 이번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 운영위원장이 이렇게까지 했어야 했느냐. 의원들 사이에 부글부글하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너무 야당 편을 든 거냐는 얘기냐라고 했더니 야당 편을 들었다는 건 모르겠지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걱정도 된다. 예, 장제원 의원이 김은혜 강승규 수석 쫓아낼 필요까지 있었느냐 당에서 부글부글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발단이 된 게 이제 어느 일간지 온라인 기사에서 친윤계 의원에게 전화를 해서 왜 장관 하나를 지키지 못하고 매가리가 없느냐라고 이제 좀 질책을 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김은혜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 얘기. 그렇죠. 근데 그게 좀 두 개가 분리되어 있는 걸로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진짜 와전이 된 것처럼 장제원 의원이 확인한 것처럼 그런 이야기는 없었던 걸로 보이고요. 그러나 오늘 또 이제 아침에 동아일보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만 김은혜 강승규 수석의 이 필담 문제에 대해서 주호영 우리 당의 원내대표이시죠. 운영위원장이 꼭 퇴장을 시켰어야 되느냐에 대한 당내 일부 이제 불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2개를 분리해서 아마 장제원 의원은 대통령에게 좀 힘을 실어준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이 시기에 이제 대통령께서 편한 사이니까 친윤계 의원들하고 소통할 수도 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운영위원회에서 2 수석을 세워서 사과를 시키고 퇴장을 시킨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인 운영위원장의 태도가 집권 여당에서 너무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의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이 슬픔과 이 위로의 국면에서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집권 여당에서는 오히려 더 강하게 내부에 대해서 더 단속을 하고 내부에 대해서 더 엄하게 군기를 잡고 내부에 대해서 더 엄하게 질책을 하는 것이 더 국민들에게 점수를 딸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지금 경찰의 특수본 수사를 하면 야당에서는 못 믿겠다, 국정조사하자, 특검하자 그러는데 그럴수록 대통령이 나서서 대통령실이 나서 집권 여당의 지도부가 나와서 더 세게 장관도 혼내고 더 세게 경찰을 더 혼내고 더 세게 소방을 혼내면 야당이 할 일이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걸 두둔할 필요는 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굳이 이렇게까지 두둔할 필요가 있겠느냐. 더 강하게 질책하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여당에서 나와야 된다.
지금 이 문제는 그 웃기고 있네라는 그 메모가 일반적인 질문이 오가는 중에 발생한 국회 경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프고 성스러운 질문을 하는 도중에 웃기고 있네라고 함으로써 대통령실이 이 사태를 바라보고 있는 일단은 시각을 드러낸 국민 경시거든요, 이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퇴장까지 시켰는데 어쩌네 이렇게 나올 문제가 아니고 또 대통령께서 감쌀 문제가 아니라 오늘 아침에 국민 앞에 나서실 때 대통령님은 제가 어제 혼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야 맞죠. 네. 예. 그런데 그러지 않은 것 같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과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오늘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예, 잠시 뒤에는 우상혁 선수, 우리나라 높이뛰기의 희망, 우리나라 육상의 희망이죠. 우상혁 선수와의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